한강 다리부터 부수는 거다. 응? 그러면 우리는 지금 CPX에서 한강 다리 이제 20개 있는데 거기에 각각 복구하는 건설업체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령 다리 한강 사망강교가 무너졌다 하면은 가령 현대건설 사망강교 담당 하면 그걸 복구할 비축 자재까지 지금 전부 비축해 있다. 그 사실입니다. 역대 수도시장 중 제일 젊고 제일 일복 많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은 새 서울 건설을 위한 서울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현옥 시장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느닷없이 새로 부임하는 김현옥 시장이 비서관 다리고 학회를 찾아왔더라고. 각하께서 대통령께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갖다 놓은 것은 서울이 답답하니까 부산처럼 뭐 좀 파헤치라고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압니까? 서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라고 왔더라고.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옥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새서울의 도시계획 전시장 테이블을 끊음으로써 앞으로 66년 광복절을 맞아 김현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도시 기본계획 전시에는 강남개발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청사진이 제시돼 있었다. 이걸 한 6개월 만에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라 해서 거의 밤샘이 작업을 해서 8월 15일 이 공개를 앞두고 좀 급조된 측면도 과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급조된 66년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큰 뼈대를 이루었고 다음에 강남개발에 시동이 걸린다. 강남과 강북도심을 연결하는 최초의 다리 한남대교는 완공과 함께 경부고속도로의 시발점이 되었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강남개발에 가속도를 붙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한남대교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서울의 어떤 그 경계 끝까지 그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그 땅 수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그 도로를 놓을 수 있는데 시가 이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구역 정리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당시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로 비용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된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고 비용을 조달했다. 67년 11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되며 한 달 만에 지금의 강남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다. 이후 제2지구까지 총 900만 평. 전 세계 도시계획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된다. 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어떠한 토지를 가진 주인들이 거기에 부가가치를 붙이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익시설, 공원학교 같은 것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요. 부담을 하는데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로 부담을 해요. 즉 땅 주인이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면 개발자인 정부는 공공시설을 건설해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신 남은 땅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무상으로 소유하게 된 땅, 채비지를 팔아서 개발 비용을 충당한다. 근데 이것을 공공이 하면 공공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있어요. 도로, 공원, 그러한 토지, 그리고 상당한 땅을 주물러 수가 있어요. 재미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제안했지 않나. 그렇게 하면은 고속도로 용지는 그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 구획정리는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강남개발의 비용 역시 채비지 매각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구획정리는 강남 지가 상승에 단초를 제공한다. 각종 이제 그 정부 주도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되팔면 여러 가지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많이 이제 참여하고 또 일이 이제 규모 커지면서
이제 투기로 이제 전면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 당시 심지어 50%, 55%, 60%까지 채비지로 수용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비지를 이제 시중에 파는 과정에서 몸매 결탁이 있고 또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서울시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경제 개발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자체가 땅 장사를 하는 거 아니냐. 채비지를 팔아서 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정부는 땅값 상승을 원할 수밖에 없었고 개발지상주의 하에 이 선택은 필연적으로 강남 투기를 불러온 것이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도시계획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않아요? 그런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어디까지나 토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목적이 다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땅값은 상승하기 시작한다. 개발 소문이 돌면서 술렁이기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주변부터 땅값은 폭등했고 서울의 끝, 말을 먹이고 쉬어가던 허허벌판에 소위 말죽거리 신화가 시작된다. 복덕방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평당 1,200원 하던 땅이 1년 만에 2,3천 원으로 뛰기 시작한다. 특히 그때 말죽거리일 때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신문 보면은 지금 뭐 부동산 투기 뭐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960년부터 1971년까지 그 붐을 타고 땅값이 200배가 상승하는 바로 그 당시 아마 모든 조금 여유 있는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봉급받으면 이 강남에 땅 사러 하루 1년에 몇 배씩 땅값이 뛰니까 바로 부동산 투기의 원조는 바로 말죽거리부터 시작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토지구 획 정리를 시작으로 개발의 기치를 올린 영동지구에서는 900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에 채비지 매각을 위한 부동산 붐이 조성되고 있었다. 맨손으로 빨리 개발을 완수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영동지구에 필요한 공사비는 영동지구 안에 있는 땅을 채비지를 확보해 그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공사비 충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채비지가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점적으로 다 개발하기 위해서 집단 단지를 만들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직접 집을 져가지고 개인주택을 져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비지가 안 팔리니까 담당 과장이 직접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가서 채비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를 사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라 하는 거를 매주 한 번씩 제가 버스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했죠.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좀 와가지고 채비지 좀 사가지고 가도록 많이 채비지를 파는 사람이 유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당시 허허벌판이던 강남에 시민들의 이주가 소극적이면서 개발에 진척이 없자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발표된다. 영동지구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고 서울의 중심을 강남으로 옮기겠다고 천명한다. 서울시정도 강남으로 간다. 상공부도 강남으로 간다. 그래가 서울시청 직원들한테 땅을 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걸로 가면 너가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구자춘 시장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와가지고 집 짓고 살아라고 취득세도 면세해주고 여러 세금 관계를 전부 면세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반대로 강북에는 억제책이 동원된다. 시설 금지 구역이 설정되었고 유흥업소의 신축과 허가가 금지된다. 카바레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위생시설, 위락시설들을 강북에는 신규 허용을 불가를 하고 70년대 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82년도에
해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강남 지역에서는